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대북 발언으로 방산주가 상승세다. 2020년 글로벌 및 국내 환경 변화로 방산주가 급부상 중인데 과연 방산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전략을 긴급 점검한다. 네, 포트 안에 지금 방산주 있으세요? 방산주를 갖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꼭 주목해 주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용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주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우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배경 들어볼게요. 뭐 대선이죠, 뭐. 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11월 3일엔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토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뭐 방위비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언급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 뭐 빅텍이라든가 뭐 스페커 이런 종목이 좀 급등을 하네요. 그죠? 예, 이런 종목이 급등하고 있고 반대로 현상을 보면은 경협주,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은 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어떤 뭐 발언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대선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대선 관련해서 방산 말고도 방위 말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멕시코, 뭐 또 유럽에 대해서 뭐 관세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은 대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요. 방산주를 그동안 저희는요. 경협주와 좀 반대되는 테마로 보면서 경협주가 떨어질 때 방산주가 오르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올해는 조금 차질이 개선된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여줬거든요. 2019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19년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근데 연초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어떤 테마라든가 섹터 개념으로 이제 종목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월말에서 연초까지 또 방산주가 올라가는 북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발언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해서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방산주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그림 좀 나왔을 때 휴에도 계속해서 이 개선의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이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올해는 뭐 사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위에 상방으로 올라오는 것도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전에는 방산주에서 대장으로 하면은 이 한국항공우주를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장주가 아니라 그냥 우량주 같아요. 오히려 방산주 안에서의 대장은 잘 가는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최근 주가 흐름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이제 방산으로 보기보다는 우주항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 4분기도 좋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왜 못 올라갈까요? 왜요? 고평가. 예. 고평가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평가를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하는 국면이 좀 나와줘야만이 메리트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회계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 기체 사고라든가 수출 실패 이런 어떤 관리,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경영이 지속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수주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리온 어떤 수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런칭 포인트가 언제 잡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한국항공우주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고평가된 상태에서 실적이 나와주지 않으면 계속 고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좀 나와주면은 다시 적정 주가, 다시 또 주가가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약한 흐름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가기 위해서는 고평가라는 이 단점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방산주들이 특징주로 거론되면서 많은 종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의 주가는 좋지 않거든요. 저희 방산주 한번 스탁을 봐볼게요. 보시면은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빅텍이죠. 오늘 장중에 11.24%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스페코는 지금 18% 넘게 오릅니다. 18.27%는 3,820원. 뒤로 넘어가서 LIG 넥스원을 보면은 이거는 좀 몸집이 커서일까요? 0.89%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33,400원 지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13% 오름세 그리고 앞서 짚어본 한국항공우주는 0.56%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몸집이 작은 종목들로 쏠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방산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짚어볼게요. 네.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세계적인 흐름에 방산주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방위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방위 개선비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위비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네. 미래의 어떤 전쟁 패턴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총 들고 싸웠지만은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뭐 드론으로 간다던가. 그렇죠. 영화에서 네. 나오는 네네네. 것처럼 그렇게 터미네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네. 로봇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방산비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일 무역 이슈도 같이 방산주에 묶여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지소미아 종료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도 방산주가 뜨거웠는데 네네. 한일 협상이라는 이벤트를 두고 방산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 어때요? 너무 단기적일까요? 글쎄요, 뭐 한일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 방산주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디테일한 내용도 사실 시장에서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을 보실 때 투자 성향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건지 아니면은 실적 가지고 꾸준히 대응할 건지는 구분해 생각하시고 이 한일 협상 과도 또 관련이 있겠죠. 또 서로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또 잘 안 되면은 뭔가 좀 서로 또 이렇게 분쟁의 분위기도 커지고 하니까 당연히 방산주에 영향을 더 미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방위비가 증강이 되고 하는 이유가 어떤 자국력을 방위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당연히 관심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시장도 또 뒤숭숭할 때 이럴 때도 경기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지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산주거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총평과 함께 그 안에서의 최선우주까지 들어볼게요.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관망이에요? 예, 왜냐하면 네. 내년에 좋다 하는데 폴더블 관련주는 많이 올랐는데 네. 방산주는 별로 안 올랐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내년에 실적 개선이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또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보시고 굳이 이런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그 정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상당히 이제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예, 기대가 좀 되고, 제가 최고로 이제 선호하는 주는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 추후에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와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성과가, 한번 수익 나고 팔았다면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약간 관망 의견 주셨고요. 그 안에서 최선우주로는 실적이라던가 수주 모멘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꼽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짚어봤고요. 곽용원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